네, 반갑습니다. 사주빨리 보는 법,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제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편제, 정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길신이죠. 그 중에서 이제 편제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명조는 어떤 성정도 있고 성패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패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제격 하지만은 편제격에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편제격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또 돈과 직접 연관이 되는 일에 종사한다. 이건 또 아니죠. 자, 제가 위치해 있는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자리거든요. 어떤 자리냐 하면은 식상으로부터 이렇게 생조를 받고 관사를 생하며 인을 극하고 비견으로부터 극을 받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노란 이 테두리 안에 드는 이 기운들은 전부 길신이고 그리고 빨갛게 써놓은 이 글자들은 흉신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음양오행이니까 이 음양오행의 틀, 특히 오행도에서 명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노란 딱지 안에 들어있는 글들은 길신이고 빨간 글씨는 흉신이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 같이 기흉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비견이라든지 비견하고 급제 또 내지는 이렇게 양인이 구별이 되듯이 또 식신과 상관이 구별이 되듯이 관과 살이 구별이 되듯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기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와 인은 그러한 기운이 따로 없습니다. 책에도 분명 그렇게 되어 있죠. 제와 인은 정편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길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제든 정제든 길신에 해당이 되고 편인이든 정인이든 다 같이 길신에 해당이 되더라. 단지 이제 가지고 있는 성정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차이지만은 성패,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러한 용신을 쓰는 사람의 운에서 어떻게 만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론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간혹씩 보면은 편인은 흉신이고 정인은 길신이고 이렇게 구분한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 같이 길신이라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오행도를 기준으로 해서 길신과 흉신, 그리고 어떤 기운이 오면은 이것은 좋아지고 어떤 기운이 오면은 흉하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신이 길신입니다. 길신을 이렇게 생해주면 좋고요. 상관은 흉신입니다. 흉신을 이렇게 생해주면 패가 납니다. 이러한 이치다라는 거. 그래서 길신은 돕든지 내지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은 제가 있으면은 제가 식신을 보호해서 좋은 것이고, 상관은 제를 보게 되면은 비록 흉신이긴 하지만은 길신을 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를 버는 사람이, 재를 갖다 용신으로 하는 사람이 식신운이 오게 되면은 아랫사람의 덕으로 이렇게 재물을 벌게 됩니다. 벌게 되는데 이 식신에는 덕이라는 게 있죠.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으로 인하여 덕까지 칭송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상관으로 재물을 벌게 되면은 상관의 좋은 점인 아이디어도 나오지만은 조금의 말썽, 구설이 좀 따르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흉신을 끌어들여서 길신을 좀 생하게 되면은
흉신을 끌어들인 값을 조금 한다라는 것, 그런 정도만 염두에 두고 실전 통변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편제의 성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육친에 있어서의 기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입니다. 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판단을 잘해야 되죠. 어떤 판단이냐 하면은 이것이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나는지. 두 번째로 판단을 했으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사업가의 어떻게 보면은 필수 품목이 물론 안목도 중요합니다만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가인데요. 이 편제하고 이제 조금 구분이 되는 성정은 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이제 은행원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오차도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제를 가진 분, 편제가 길신으로 드러날 때, 좋게 쓰일 때는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판단과 결단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그게 또 야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이해하고 이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실리를 당연히 추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역시 화통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역시 이 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편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상관만 변심이 아니고요. 편제 이게 이렇게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은 했던 약속도 바로 깨버리는 게 바로 이 편제의 특징입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사업가의 말을 우리가 액면가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뭔가를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기 판단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면은 일지가 편제인 분들이 판단에 있어서는 자기 판단을 굉장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판단한 게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은 일지 편제입니다. 이렇게 애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일지 편제 애들이 막무가내가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과오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큰 실수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꿈이 큰 만큼 이 재앙도 큽니다. 주 원인은 과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인간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제가 시원시원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잘못 드러날 때는 보면은 허세허풍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가 바로 이 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이제 편제는 남자에게서는 부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부친덕이 있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편제가 시모에 해당이 됩니다. 시어머니. 그래서 그런 덕이 있게 되고, 남자는 편제니까 부인 외에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여자들의 어떠한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편제를 용신으로 쓰다 보면은 이게 길신으로 활용될 때는 보면은 부하덕이 굉장히 좋은 경우도 많고요. 편제가 또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관을 이렇게 떠받치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재생관이 되니까. 그래서 상관덕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노력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흉신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서 덕이 없게 된다라는 것,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편은 당연히 아주 쉽죠. 우리 재라는 것은 비견이나 겁재가 오면 당연히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리고 식신이 길신입니다. 길신으로부터 길신이
이렇게 생조를 받기 때문에 재봉식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물도 많고 아랫사람의 덕도 많으며 식복까지, 그래서 건강과 재물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제는 식신을 보는 것이 어쨌거나 대단히 좋다. 두 번째로는 상관을 만나도 좋습니다. 비록 흉신이기는 하지만은 길신인 편제를 생해주기 때문입니다. 쟤는 정편을 가리지 않으니까 이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같이 길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격이 됩니다. 성자는 이룰 성자라 그랬죠. 그래서 사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편제가 살을 생하게 되면은 돈 벌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내지는 재물을 벌러 들어갔다가 위기에 봉착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 둘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관을 보게 되면은 나라의 관청에서 나의 재물을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이 살은 거꾸로 보면은 나의 재물을 이렇게 살인범들이 지켜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보게 되면은 재물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명이 좀 일찍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재물이 생기고 나면 항시 자식 때문에 어렵든지 이 건강으로 인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조금 앞서갑니다만은 살을 쓰는 사람들은 재물이 없는 것이 명을 오래 잇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은 명이 길다 이런 것을 옛날에 누가 통변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 참 맞는 이치입니다. 자, 어쨌거나 쟤는 편관, 살을 만나면은 패가 나고 정관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더라. 요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 제일 때는 인을 만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신인 제가 그걸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간이 죄를 이렇게 극을 하면은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만은 그것을 또 이 인들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격패인이라 패자는 찰패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물도 있지만은 나는 학문도 겸비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은 남자 입장 같으면은 처덕도 있지만은 부모 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길신인 이 용신 제가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게 편제는 일간이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는 공격성이 좀 강합니다. 욕구, 내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함께 알고 보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 중에서는 공격수가 편제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격 본능이 좀 있는 것입니다. 무찌르자, 가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로 편제를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명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격인데 그죠? 좀 바뀌었죠. 천간에는 이렇게 식신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상관이 같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 명조는 천간에서는 격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격이 감했다 그러면은 덜 감자입니다만 들었다 떨어졌다 이 말은 성패로 따지면 그냥 패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비견급제가 식신을 생해 주는 거 좋은데 여기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천간에서 패가 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월지는. 그래서 이 편제가 대단히 좋습니다. 길신입니다. 옆에 식상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토다건매합니다. 무칠매자죠. 그죠? 그래서 묻힌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 궁이 묻힙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연이 없고, 두 번째로는 성
재물과도 연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잘 사는데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재물 파손을 결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다라고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미니까 술토가 하나 들면은 시세지형에 듭니다. 그죠? 이게 지세지형 그러는데 지세지형이 아니고 시세지형입니다. 이렇게 뽐낼 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시, 뽐낼 시. 세는 우리가 세력할 때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세력을 뽐낸다, 이게 힘력자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술토가 들면 대단히 좋지 못하는데, 이 쟤는 좋아 보이지만은 일지를 갖다 때리고 들어오고요. 진술충하면서 죽술미 이렇게 시세지형에 걸리기 때문에 술토가 드는 시기가 흉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서 뜰 때는 좋은 것이 이렇게 살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단점은 공이 적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사주는 어쨌거나 천간에 이렇게 정관이 뜨면은 박살을 내버립니다. 식신이 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물론 식신이 이렇게 합거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기토가 이거 때리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기운인 정관을 박살내는 팔자이기 때문에 무관이면서 저렇게 깼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남자하고 인연 없는 그런 팔자다라고 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식상은 재문의 발복이라, 네, 요렇게 되겠지, 그죠? 요 때가 천간에서 좋아지는 때,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시기,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다 같이 공무원인데 이분은 부부가 둘 다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보면은 이렇게 뒤에 들면서 사륜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길을 택하게 되었고, 옛날에 당시에 똑같은 부부 둘인 경우에는 한 사람을 그만두게끔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0대 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미년에 역시 천간에 개수가 뜰 때, 그리고 지지에 정관인데 상관이 들어올 때,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와야 될 때 이분이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뒤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과연 개축대운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을는지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사실은 거의 불능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상관이고 천간에 관이 뜨면은 거의 이제 이렇게 답이 없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한 가지 좋은 점은 천간에 간목이 뜰 때가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좋은 이유는 저 병이 되던 기토를 하나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상관에 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혼이 좀 자유로운 사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계통이고, 자기 해보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식상이 발달된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정됐다고 해서 공무원을 조금 늦게 택했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해보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사업도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입니다. 과연 개축대운이 괜찮았을런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십시오. 제격인데 일간의 뿌리도 확실하고, 그죠? 전체가 다 좋아 보입니다만은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를 쓰는 사주가 양인급지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요. 이 사주를 지지에서 살려난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축토, 상관이 재를 이렇게 살려놨고요. 천간은 재와 관을 같이 씁니다. 거기다가 인을 하나 같이 뒀는데, 아쉬운 걸 따지면은 인이 뿌리가 없다는 게 참 아쉽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오미로 달려옵니다. 운이 너무 안 좋았죠.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렇게 달려버렸어야 되는데 운때가 좋지를 못합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부모님이 이것도 차려주고 저것도 차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판판이 다 깨먹고
나이가 들 때까지 결혼이 되질 않아서 부모님이 찾아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은 보면은 운이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정도 되면서부터 운대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요 50대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용신인 경금을 이렇게 앗아가 버립니다. 물론 이런 암합도 좀 있죠. 묘신 암합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격이고 관도 받고, 그죠? 뿌리도 튼튼하기 때문에 되게 큰 성공을 했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방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하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뭐 학교도 그러고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것저것 만들어줍니다만은 판판이 다 깨먹었던 그런 사람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좀 이상하죠. 지지가 이렇게 재가 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은 상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다토변이라 연이 없습니다. 조상연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고, 어쨌든 제격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지지에 이런 상관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다행한 것은 재가 너무 왕하니까 이렇게 가벼운 비견이 하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과연 운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해서 사오미로 가면 좋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아니죠. 자,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제격인데 재로 흘러갑니다. 요 경우가 참 좋죠. 지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제격에 식신을 만났고 그런 와중에 뿌리까지 하나 이렇게 달고 들어옵니다. 물론 천간의 부분들은 팹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주도 보면은 기운이 이렇게 비견에 맺혀 있기 때문에 재하고는 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인 연이 없는 팔자.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시집을 간다. 여자기 때문에 가면은 이 시어머니와 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승사자가 하나 들어온 그러한 경우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명조를 가지었더라도 며느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시어머니가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잡으러 왔으니까, 그죠? 그런 연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탈을 보게 됩니다. 천간에 이렇게 급제 같은 것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흉신이 떠서 좋을 게 뭐가 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살이죠. 난제에 빠졌다. 그래서 굉장한 난제에 빠졌다. 주의로 인해서 직업적인 부분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언제가 그나마 좀 안정이 되는 경우냐면은 천간에 용신이 무토가 떴습니다. 신중에 무토가 뜨고 이렇게 정관인 자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가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여기도 보면은 나와 내 남편이 한 번 더 서 있는 경우라, 그래서 한 남자와 이렇게 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사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경우 일찍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정도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결국은 그러한 사단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어쨌거나 천간에 경금이 뜨면은 무조건 파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뿌리가 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패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금전적인 손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주가 이 어머님이 그냥 조금만 더 일찍 냈더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지지는 이렇게 잽니다. 그러면 천간에 뜬 것은 용신은 뭡니까 하면은 이것과 이것인데 이게 무게합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식신은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연구한 것, 내가 하는 일, 관은 나라에서 모양 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모양 나지고 귀도 없고 식복도 없는 사람,
아랫 사람 덕도 없고 윗사람 덕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죠. 그리고는 또 과감하게 양인급제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천간에 재가 뜨더라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렇게 임진시에 만약에 낳게 했더라면 사정이 좀 많이 다르죠. 식신이 제사라는 경우가 됐으니까 공을 세웠을 것인데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귀가 없다. 또 관에 의해서 식신이 이렇게 잡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와서 내묻고 사는 터전을 없애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관을 조금 이렇게 어겨가면서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평상을 깔고 장사를 했는데 나라에서 와서 관에서 이렇게 내묻고 사는 것을 다 앗아가고 관의 문제도 안게 됐고 뭐냐면 벌금도 맞았고 또 먹고 사는 길이 꽉 막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제양인이 있으니까 빚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연이 없지만은 양인급제가 천간에 남아 있으니 처와도 연이 없습니다. 이분도 늦게까지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인사신. 그래서 우리가 인사신이 들어있는 경우가 보면은 우리 형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삼형살, 자묘형, 인사신, 축술미 이것을 세 가지 형, 삼형이라 그러는데 삼형들 형살이 들면은 내가 남을 구속하든지 도리어 내가 구속을 당한다 이런 말도 있고 끊어내거나 잘라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뜻도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축술미나 축미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손재주가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요게 인사신이 된 분들은 보면은 매섭습니다. 손이 맵다 그러죠. 맵다 그러면 굉장히 섬세한 그런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계통 쪽으로 종사한다. 음식을 만든다. 데코레이션 자체가 아주 맛깔나게 모양나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은 축술미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설계를 한다든지 또 내지는 아주 섬세한 작업들. 그래서 뒤끝이 깨끗하게 끝나는 작업들에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 인사신에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어울린다. 한쪽은 미술이나 이렇게 만드는 쪽에 어울린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격이니까 부모덕은 있으나 조상덕이 전혀 없고요. 또 이렇게 인신상충이 나니까 부모와 배우자가 서로 맞질 않습니다. 전투력이 자주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식덕도 없습니다. 온리 이렇게 배우자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뜬 이 용신인 주용신인 이 무토 식신도 여기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덕 좋은 부모를 만나기는 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거분으로 왔으니까 부친을 좀 일찍 여의게 되었고 일찍부터 학문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게 학생짓 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뭘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자꾸 하면은 버릇이 될까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은 공고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용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겁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버렸으니까 답이 없죠. 천간에 간목이 떠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지지로들은 진토는 좀 좋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이 경우가 먹고 사는 터전을 이때 마련을 다 하게 되죠. 화기가 이렇게 극할 때 토기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진토가 들어서서 자진합을 하니까 그나마 날아간 모양에 좀 대주고요. 신자진. 그래서 해수의 힘을 좀 더 실어주고 그리고 식신이 재를 생하면서 이런 비견에 의한 문제까지도 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그나마 좀 살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러면 개수가 뜨면 어떻습니까? 이거 용신입니다. 식신은 죽었지만은 이렇게 잡혔습니다만은 개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기능으로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나는 스스로 내 일을 하게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식신과 관이 있어도 관을 죽더라도 식신은 죽더라도 관은 살게 놔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비록
이렇게 한 번은 깨졌지만은 두 번째 개수가 뜰 때는 식신은 비록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나는 쓰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식신은 이렇게 버렸습니다. 나의 아랫사람 덕이나 아랫사람은 없지만 내 스스로 내가 장이 됐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때 내가 이익도 좀 가져왔습니다. 적격패인. 그리고 이민도 좋죠. 이 이민 때는 왜 좋은가 하니까 급제가 합사를 해줘서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덩그러니 남아서 그동안 애를 먹였습니다. 여자가 못 들어오게, 돈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방해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살이 떴을 때, 난제가 발생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공을 세우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급제 양인이 좋은 역할을 했으니까 당연히 횡재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때 더 잘 나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은 병이 약이 되기도 하고 약이 병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좀 나름 그래도 자리를 좀 잡고 살게 되더라. 하지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있죠. 이렇게 모군으로 흐르게 되면요, 비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실은 자기가 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케이스죠. 왜냐하면 비견이 이렇게 다 앗아가니까 좋은 문서에 좋은 자리가 온다고 하지만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옆에서 다 내 재물을 앗아가니까 형제들이 뺏어가고 동료 친구들이 뺏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직접 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시로 인해서 모양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럼 좀 더 앞에 태어났더라면은 사정이 정말 달라졌겠죠. 그죠? 예를 들면 임진시도 괜찮고 차라리, 그죠? 경인 신묘시 이렇게 나도 차라리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시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제 저하고는 대단히 친한 분입니다. 모임도 오랫도록 했고 했는데 지방상고를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 학교의 경제학과로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 덕에 이제 진급들을 쭉 잘하고 오셨는데 위기에 이제 예전에 한번 빠지셨죠. 그래서 대단히 그때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병신합이 가장 안 좋죠, 이 사주는. 그리고 인사신 형살에까지 엮여버리면 대패가 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좀 했던 분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분들 중에 이렇게 강등이 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라이벌에 의해서 내 꿈, 야심이 이렇게 짓밟힌 경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적격입니다. 적격이 이렇게 상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급제와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따지면은 중개, 사람 사이의 중개 업무를 참 잘하는 분입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보면은 이것도 진짜 존재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분은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주고는 늘 보면은 얼굴 상을 보더라도 진짜 외로운 분이 맞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서 아주 기분 좋게 웃는 경우를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 3년 이상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었습니다. 좋게 보면은 온화한데 밝질 못해요. 이 편제 같으면 좀 시원시원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늘 보면 상관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람 사이나 이런 것 관계라든지 틀어지고 이런 것을 자기가 나서서 중재도 해주고 좋게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데 또 양반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면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이렇게 상관도 발달되고 이러면은 사람이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재를 쓰는데 관운으로 흐릅니다. 인으로 흐릅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쭉 진급을 잘하다가 브레이크가 탁 걸려서 강등이 되는 그런 경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천간에서 정화는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관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한데 병화가 뜨면 바로 잡혀버리죠. 그리고 이제 인목이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히 형에 걸려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패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보면은요, 식신도 좋지만 사유축 완전한 국을 짰기 때문에 이분이 이 시기에 대발복을 했던 것입니다. 요까지는 고전을 좀 했겠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갑자, 그러니까 살이 들어왔으니까 재생살은 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왜 좋아졌느냐? 자, 비록 상관이 있습니다. 살이 떴습니다. 그럼 재생살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잡히고 재생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어려운 상태죠. 가기는 거의 불가능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최고 명문대 경작과 정도까지 갔으면은 뭐 대단한 거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 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30대에서 40으로 가면서 이게 대발복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뭐 지금은 연락이 전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분이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보면은 제격에 관해서 인으로 가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없는데 저기 천간에서 병화 뜰 때만 이 사주가 걱정이 딱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술충이니까 본시 이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타인과의 관계도 잘하지만은 항시 외로울 고자를 안고 사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조직 속에 사람은 많으나 외로움을 안고 사는 그런 팔자다라고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적격인데 재봉식신인데 이것도 좀 망해버렸죠. 어떻게 망했냐면은 이분도 시를 조금 잘못하고 난 것이죠. 갑기합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덩그러니 남은 게 비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입니까? 천간에 머리만 들으라 이거죠. 뭐가? 요렇게 제가 머리만 들면은 그냥 이 정화가 그냥 때려버리는데 이 경금은 반쯤 끝장을 내버리고 신금은 그냥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묘하게 보면은 붙인 연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욕구, 욕망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시기들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술대원 중에 술토가 들어온 것은 좋으나 이렇게 하면 상관이 형살이 엮여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학창시절에 학문이 공부가 버릇이 될까 싶어서 조금 등한시했던 분이 되고, 정말 고생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운때가 좀 관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이 시기에 자리도 잡고 또 남편도 만나고 뭐 이런 정도로 살아오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리 교체하는 시기죠. 천간의 정관은 비견한테 넘겨주고 살하고 일지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군까지 합하니까 자식이 딸린 사람,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이렇게 라이벌에게 넘겨주고 살을 데리고 살과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살아봤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이제 축토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축토가 들어온 것은 실제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식신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실제로 따지면은 열심히 벌어서 돈 못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너무 좋은 일 다 하는 사람, 그런 뜻이 됩니다. 돈을 못 지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재물을 버는데 내 연구행글로 또 내지는 내 재주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돈을 버는데 토다 건매가 되기 때문에 이 연이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어머니 연 정말 없는 사람, 그런 뜻도 되고,
재물을 벌어도 결국은 재물과 연이 없게 되는 그러한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면 참 고단한 그런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식신도 잡혀버리고 비견급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살만하면은 그 돈 역시 또 깨져버리고, 그리고 가장 귀한 정관까지도 남한테 내줘야 되니까, 좋게 보면은 이렇게 평생을 보시하고 산다 그러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산다면 참 피곤하겠죠. 역시 뿌리도 식신의 요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구한 걸로 활동을 합니다만은 참으로 참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격이 이렇게 관운으로 흐르는 게 일단은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운도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인데 사실은 따지면 남아있는 병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병이 아니죠. 이것만 살려줬으면 괜찮은데 어쨌거나 지금 제격의 비견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을 과연 만나면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자, 임자대운에 그래서 40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선수 교체의 폭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병이죠. 사주를 보면은 일단은 병이 한눈에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 병인데 큰 병이 아닙니다. 제격인데 이렇게 축토 들어오게 되면 완전하게 국을 짜게 되니까요. 지지의 형태는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제격인데 관도 받고요. 급제인데 이렇게 급제가 제로 이렇게 같이 화해 줍니다. 그것도 괜찮고, 제격의 상관을 봐도 폐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간에 이게 결정적으로 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언제쯤 병이 될까요? 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여기도 병입니다. 이게 해소되는 시점은 어디입니까? 하면 여기가 해소되는 시점입니다. 병정화가 뜬다고 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 살을 일단 대항해야 되니까 언제가 그러면 가장 좋을까요? 이때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60 넘어서 이렇게 좋은 운을 만나서 그때쯤 가장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좋으면 뭐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안 오면 어쩔 건데요. 진짜 안 오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은.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뜨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좋은데,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쯤이 되겠지. 그죠? 축도 때에서, 그래서 을축때가 가장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보면은 신금만 있으면 되는데 경금까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나는 재물을 여기도 큰 돈도 가지고 있지만 작게 저축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저축했던 돈은 결국 이때 한번 털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난제에 빠졌고 애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사주니까요. 이렇게 병화가 떴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둘을 다 잡지를 못하죠. 특히 이제 개수가 이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먹이는 남편, 옆에서 바람이나 피우고 그렇게 사는 남자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그 남자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격의 살이 지켜주고 있는 케이스들이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좋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여유는 있으나 아예 대놓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그런 남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이 끝없이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주에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있습니까? 지살령과 내 몸은 늘 분주하고 그러면서 배우자 궁이 항시 들썩들썩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편치 못하다는 뜻이죠. 언제 이렇게 도장을 서로 탁 치더라도 이상이 없는 정도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더라. 누굴 만나더라도 전투력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의사 부부 중에 부인의 사주입니다. 제격인데 여기 보면은
살이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관만 떴더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따지면 그게 이제 뭐 그림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이민이었더라면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좋죠. 재관인이 천간에 다 떠 가지고 있고 이 모터는 잇목에 장생합니다.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좋았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간목 살이 뜬 중에 관을 봤다는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패격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도 한 남자하고 산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인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위기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기 전에 여차하면은 배우자를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임합이 되고요, 인신상충이 돼버리게 되면은 특히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신형에 엮이게 되면은 실제로 배우자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천간에서 이렇게 경금, 신금이 뜨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경금 뜨는 건 하나 보내버리니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좋을 때는 이렇게 뜨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정관을 하나 남기라는 저 시기가 가장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지가 적격이니까 이렇게 식상운으로 와도 패가 나지는 않고요. 비겁으로 와도 인운으로 와도 좋고요. 관운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은 나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운을 만나서 가는 경우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술토가 뜨면 어떻습니까? 예, 패입니다. 패인데 대패가 안 납니다. 이렇게 이때 살이 움직여서 오히려 비견을 잡아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천간에서 뜬 간목을목은 패가 안 납니다. 오히려 개수 때가 오히려 안 좋죠. 두 번째, 임수 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가 가장 크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미토가 들어와도 대단히 흉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급제가 들어와서 재를 완전히 합거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손상이 크게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흐름인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천간도 인으로 인해서 학문, 문서, 부모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있으나 과연 한 사람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주다라고 보시면은 이상이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식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되는 경우, 아랫사람 자식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인사, 형살이 떠 있고 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이 사주는 인이 사실은 좀 뿌리가 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으로 인하여, 학문으로 인하여 전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 이게 임신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대패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좋은 점은 있습니까? 있죠. 뭐냐면은 재봉, 식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전에 재물도 넉넉하고 이러한 일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만은 지지는 좋으나 천간에서 이게 날아가고 배우자궁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게 났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고, 상관의 재라. 그러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욕심을 냈다. 급제니까, 그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욕심을 냈다.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큰 패를 한번 입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간에서 이렇게 망조가 아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지지도 보면은 이러한 망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은 이 사주가 가장 위기에 빠질까요? 네, 이때 인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신상충, 적격 패는 문제가 없지만은 인호술 국을 짜면서 들어와 버리면은 이 재가 다 무너져 버리겠죠.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었겠습니다. 자, 적격입니다. 적격이니까 재에서 관으로 들어가는 건 되게 좋죠. 뿌리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식신에 있고 양인의 뿌리가 있고요. 요거는 확실하게 좋은데
식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역시 좋죠. 용신입니다. 단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 방해를 받더라 하는 부분은 발생이 될 수 있으나 지지 술토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자, 기토가 떴습니다. 상관은 좋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거꾸로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뜨니까 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흉신을 하나 일단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성패로 따지면 패입니다. 난제에 휘말리게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경자는 좋습니까? 인생 일대에 있어서 대단히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에 용신이 이 정제는 잡혔지만은 본기인 이렇게 경금이 떴습니다. 적격 패인이 됐고 지지는 적격에 관을 만났으니까 이 시기가 내가 가장 원하던 취기와 그 다음에 부귀를 다 얻는 시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었겠습니다. 천간에 이게 뜨더라도 상관이 없죠. 축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우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단지 이렇게 살이 뜰 때 그래서 직업과 이성 문제로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었겠습니다. 임수가 뜨게 되면은 이미 여기는 잡혀 있고 그죠? 이렇게 임수도 용신입니다. 뜨게 되면은 패가 나야 되는데 이때는 인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무게도 좋죠. 그래서 여기도 패가 나질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고비들이 없는 그런 사주더라. 단 부친연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부친하고 연이 없었던 것이 단지 아쉬운 그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이상이었겠습니다. 조금 아쉽다 그러면 어쨌든 제격에 만약에 인이 있게 되면 뿌리가 있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구신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병이라면 병을 생해주는 역할로 지금 현재는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 간목이 뜬금없이 하나 떠가지고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좋으려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하나가 떠 있으면은 내용이 좀 달라지죠. 정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았죠. 물론 정관이 또 있었더라면 이 시기에 또 대패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조도 일단 좋아야 되지만은 운이 이 구조 짜여진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길신이 흉신작용을 할 수도 있고 흉신이 길신작용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명운이다. 그래서 명운의 작용이 벌어지면은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런 것을 우리 삼가 견주어 보면은 무조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또 아니면은 지금 내가 처한 입장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처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나를 애매하는 이 사람 덕에 내가 오히려 또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명리학 자체가 철학이다 할 수는 없죠. 철학은 아닌데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속에 사람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좀 자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양이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한데 지금 보면은 이 사주가 제왕생관하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와 간으로서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데 인이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기에 이 기토 자리에 인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좋았겠죠. 확실한 중간사주인데 이 관이 너무 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궁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묘형 그러면 무례지형 그럽니다. 그죠? 이렇게 래 그럽니다. 이 레자는 뭐 제사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단이라고. 요건 보일 시자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신으로 봅니다. 신, 귀신 이런 뜻도 되고 조상 이런 뜻도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별, 절대 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옥 그럽니다만은 금보다는 옥을 더 중요시했죠. 그래서 옥구슬을 이렇게 끼워서 올려놓은 겁니다. 가장 귀한 보석을 올려놓고
여기는 음식, 맛있는 제단, 고기들을 올려놨습니다. 음식을 올려놨고 이거는 제사 지내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이 제사에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가 없다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묘형이 무불의지형이라고 했으니까 제사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가 없다라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죠. 그래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조금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실제로는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그 자매형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뭐 군인 경찰이 똑같습니다. 살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여자인 경우는 보면 자매형이 들면은 미용이나 간호계통 쪽으로, 의료계통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이 있으면 의료로 주로 가고, 무인성들이 보면은 미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미용이나 또 보면 피부와 연관되는 피부 관리해주는 그런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염두에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초년부터 오는 운때는 좋았습니다만 무인성에 인이 들어와서 다 좋습니다. 근데 언제가 안 좋냐면은 이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일단은 병으로 작용을 일단 하고는 있거든요. 적격에 급제가 있습니다. 자, 배우자 덕, 자식 덕은 있으나 일부 한 남자하고 살기는 참 어렵더라. 그리고 이렇게 을목관이 급제를 때려버렸으니까 이 명저도 혈육이 하나 일찍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든지 또 태어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막내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경우 이 시기가 10대 운때가 가장 좋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듣습니다만은 이렇게 운을 볼 때 5년 5년씩 보는 게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방의 흐름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5년씩 나눠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간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오전이 따로 있고 오후가 따로 있고, 한 해가 그럼 천간은 전반기고 후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속효성이니까 먼저 좀 드러나더라 하는 정도지, 힘은 이 방 움직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에서 재로 흐르기 때문에 대패가 난 것은 아니다. 단지 재가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기에 자기의 재물, 욕구, 그리고 부친,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내 남편이 될 사람을 타인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도 생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지 무조건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을 좀 먼저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편제격 1편은 이 명조로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에 대한 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월지가 재면은 재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제격의 관으로 변격이 된 경우입니다. 변격은 말이 쉬워서 그냥 변격이지, 그냥 내가 쓰는 무기가 아래층, 위층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요 밑에 1층에서는 전부 재를 중심으로 보고 2층에서는 관을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 경우는 원래 을목 하나만 있었더라면 경금이 떴을 때 대패가 났을 것인데 오히려 깨끗하게 됩니다. 물론 신금이 뜨면 다 박살이 납니다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지의 재라고 해서 전부 다 재로만 다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지와 천간을 구별해서 보는데, 제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물,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밖으로 드러난 것,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는 길에서 드러난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제 성패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